2층 같은 경우는 1층이 한 절반 정도 사이즈예요. 1층이 한 150평, 160평 정도라면 2층 같은 경우는 한 80평 정도. 그 이유는 이제 절반은 식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절반만 나눠서 지금 카페 공간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이 손수침이 이제 필름 마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쓸고 가도 때가 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으로 돼 있고, 여기까지는 계단 올라올 때까지 1층 타일이 그대로 연장돼서 여기까지 와요.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타일부터는 이제 민트색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이고, 2층의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1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죠. 바닥 컬러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톤도 그렇고, 너무 같은 컨셉이면은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도 있겠지만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디자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2층의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지붕 형태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런 노출 천장의 구조도 그렇고, 가구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구획을 보면 다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했거든요. 공간마다 특성이 있어요. 섹터를 다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계단으로 바로 올라오면은 왼편에 붙박이 선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양 끝이 반원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고, 폭은 한 400 정도 제가 목 작업을 해서 만들어 드린 형태고요. 이 위에는 아직 완벽하게 꾸며지진 않았지만 모빌이랑 이제 테이블 램프, 선인장 이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볼타 모빌이라고 하거든요. 각 도시의 이름을 딴 그런 장명 센스가 좀 있는 그런 모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속 질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헤이라는 이제 브랜드의 테이블 램프입니다. 얘는 이제 충전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밝기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충전하면은 이제 완충하면 한 8시간 정도 튄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 축하 겸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선인장을 좀 드렸고, 이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덩어리가 있죠. 헤이에 이제 450파이짜리 좀 원형 테이블을 8개를 원래 두는 게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만 배치가 돼 있고요. 총 이제 테이블 8개가 있는 그런 좌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셜 페인팅으로 또 마감을 해서 어느 정도 미장 느낌이라다 보니까 도장보다는 좀 내구성이 강한 마감재고요. 이게 중간에 경계를 주기 위해서 파티션을 이제 인위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이 조경으로서 경계를 좀 줬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통로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로 개입이 없게끔 분리를 좀 어떻게 해드리는 개념으로 디자인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송트리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런 게 이제 구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라운드 벽체가 돌아가면서 디자인적으로 재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의 벽체의 의미는 또 저쪽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턴테이블이 있는 저 실이랑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피난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팀에서 만들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거조차도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판에다 인쇄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 뒤에 포맥스를 대서 이렇게 피난 안내도를 만들어서 곳곳에 이제 붙여드렸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 거의 중간쯤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조경이 들어와 있고, 조경을 둘러서 유리 테이블이 지금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유리 다리로서 고정이 되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ALC 블럭을 조금 이제 데미지를 줘가지고 2개를 딱 올리니까 이제 거의 맞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수평을 좀 잡아줬고요. 이 의자는 이제 기성 스툴이에요. 레오 로우라는 분체 도장이 된 스툴이고, 얘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고, 얘는 이제 샌드 베이지 컬러예요. 라이트 그레이 이제 2그룹, 샌드 베이지 1그룹 해서 전체적으로 톤을 조화를 좀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경은 이끼에 자갈에 키가 좀 크죠, 식재들이. 처음에 이 식재를 계획할 때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 송트리에서 다 디자인을 해주셨지만은, 원하는 느낌을 제가 3D에 좀 녹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1층도 마찬가지고 2층도 마찬가지고. 한번 3D를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계획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뒤쪽으로 지금 왔는데, 뒤쪽에 거울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박스는 딱히 실용적인 용도는 없지만은 이 식재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 식재들이 반사돼서 이 공간이 좀 확장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요거는 그 금속으로 이렇게 저희가 프레임을 짜서 거울을 하나씩 붙인 거예요. 슈퍼밀러라고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붙여있는 그런 거울, 그 금속이거든요. 이런 거울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마감적인 측면에서 좀 보기 싫은 부분이 보일 것 같아서 거울을 오면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난간이 이 거울이랑 윗면이 맞게끔 높이를 맞췄어요. 이쪽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화단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유리 난간을 만든 거고, 이 마루 공간 같은 경우는 목 작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단을 높여서 대폭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DM 매종 거고요. 여기 원목마루 시공할 때 이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면치기라고 하죠. 여기 타일 깎을 때 타일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는데, 마루도 한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어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작한 건데 X자의 이런 다리 프레임이 4개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좀 고정을 시켜주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눌러도 튼튼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배치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고정은 돼 있지 않고. 상판은 이제 도장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U자 디자인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따로 가져오고 상판을 5등분을 해서 붙여줬어요. 한 판처럼 보이게끔 시공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는 15개가 쭉 둘러져 있는데 커퍼하우스의 조립 스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사나 못 이런 철물이 필요가 없어요. 끼워 맞추는 형식이고 CNC 커팅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고, 개당 가격은 한 55,000원 정도. 배송이 오면 저희가 고무 망치가 동봉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조립을 다 하나하나 했습니다. 컬러는 약간 블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차콜 그레이가 그래 옵션이 다른 스툴보다는 살짝 낫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근데 대신에 이 스툴이랑 이 테이블의 높이를 좀 맞춰서 뭐 커피나 이렇게 디저트 같은 걸 먹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게 디자인을 했죠. 여기는 이제 빵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고정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샤시로 지금 되어 있어요. 환풍기도 있고 이렇게 환기가 좀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이랑 다르게 조명 컬러도 주광색이고,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여기 2층에 4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2개는 상판 컬러가 이제 연그레이 계열이고, 저쪽에 있는 2개는 한 개는 이제 우드, 한 개는 블랙,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한쪽 다리는 벽체에서 지금 나오는 형태고요. 반대편은 지금 X자, 아까 큰 테이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X자의 다리 구조가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2층으로 올라올 때 계단 옆쪽에서 이제 봤던 그 그리드 구조가 여기에 좀 녹아 있습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벽에서 이제 미리 고정을 해준 거예요, 저희가. 이 벽과 안쪽에 있는 X자의 그 다리 형태가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가 이케아 제품인데 이이남 스튜디오에서도 이 의자를 썼습니다. 쿨라벨이라고 회전 의자예요. 검정색이고 아마 색깔이 2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드랑 검정색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우드 질감이 있습니다. 이제 한 테이블당 4개씩 배치가 돼 있어요. 이 테이블마다 지금 조명이 또 1개씩 달려 있거든요. 벽등이 조약돌 조명이라고 해야 될까? 조명이 좀 완벽한 원은 아니고 좀 찌그러져 있어요. 기성 제품을 사서 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리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셉을 가져와서 프레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겉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단체석이죠. 9분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좌석이 있고요. 이건 스툴이랑 테이블 모두 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벽에다가 고정시켰고, 테이블 하부로 보시면은 콘센트가 있어요. 여기는 벽에서부터 나와서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융 콘센트 좀 달아드렸고, 충전이나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적 다른 좌석보다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창가 쪽이다 보니까 단체석의 그런 느낌이 더 나죠. 이 테이블의 중앙으로 해서 올라가 보시면 천장에 조명을 저희가 제작해서 달아드렸습니다. 아크릴 커버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바디는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 가구는 이제 모듈 가구죠. 이 부분이 일단 철제고 내구성이나 만듦새가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LP판이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피어리스트 컨셉 특성상 저기서 이제 LP를 이제 헤드셋으로 이제 들을 때 여기서 이제 골라서 실 안에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을 해드렸고, 지금 LP가 많이 전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앞으로 뭐 채워지겠죠? 이쪽 뒤로 나가면 추락 주의라고 지금 써있거든요. 여기가 대피 공간이에요. 지금 소방법상 실내 계단이 있으면 이 맞은편에 의무적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다리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철제 방화문을 사용을 하고 전체적인 톤이랑 맞추기 위해서 필름 작업을 한 거예요, 문에다가. 그리고 이 이게 히어리스트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카페를 많이 찾아주시고 할 텐데, 이 유리 실 안에서 턴테이블을 통해서 음악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도 그 책장이랑 마찬가지로 모듈 렉이 지금 들어가 있고,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벽등이 하나 있고, 모듈 렉 위에 지금 턴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니 제품이거든요. 이거 지금 헤드셋이 있어요. 애플 에어팟 맥스거든요. 무선으로도 지금 연결이 되게끔 해놓으셨는데 음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음알못이라 가지고 저기서 음반을 가져와서 이렇게 갈아 끼면 되겠죠.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층에 우리가 지금 기성 가구 의자가 이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원래 한 30개 정도 되는데 시몬스에서 나오는 의자인데요. 이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재고가 딱 1개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1개를 딱 구하고 의자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이 1개는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둬서 앉아서 뭐 음악 들으셔도 되고 서서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천장은 뚫려 있어요. 유리실의 천장은. 이 유리실의 그 제작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쪽은 이제 공유리로 저희가 제작이 돼 있잖아요. 공유리 제작하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유리를 제작을 할 때 여기 모서리 부분이 좀
좀 이가 나간다고 해야 되나? 좀 파손이 되면서 이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좀 꺼끌꺼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공유리를 제작을 해서 여기다 끼워 넣었습니다. 대략적인 피어리스트 인테리어 설명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뒷부분에 피어리스트 그 브랜딩에 관한 그런 설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04 디자인의 브랜딩을 맡고 있는 가영 디자이너입니다. 카페 히어리스트는 브랜드 네임부터 진행한 브랜드인데요. 심볼 마크는 턴테이블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레코드판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원형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하트 모양으로 제작했어요. 워드마크는 전체적으로 둥그면서 정직한 느낌이 들고자 했고, 심볼마크가 귀여운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했어요. 먼저 하트 모양 레코드판을 모티브로 한 심볼마크를 넣은 테이크아웃 잔을 소개해 드릴게요. 레코드판이 재생 중인 느낌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로고를 회전시켜서 표현해 보았어요. 같은 로고가 반복되면 단조로워 보일까봐 아웃라인 처리를 한 로고를 병행하여 작업했습니다. 다음으로 심볼마크가 히어리스트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보니 명암이나 진동벨에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냅킨은 히어리스트를 대표하는 슬로건과 아웃라인을 처리한 심볼마크가 넣어져 있어요. 밖에 시트지에도 붙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판은 15인치 모니터에 맞춰 좌측에는 메뉴판, 우측에는 영상이 나오도록 했어요. 추가적으로 A4 사이즈로 된 메뉴판도 작업하여서 모든 연령대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방문하여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트 모양 레코드판 스티커를 끝으로 히어리스트 브랜딩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